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슬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 23, 일본의 국권 침탈. 일본이 우리나라 국권을 어떻게 침탈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까요?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 즉 순서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을사늑약이죠. 어떤 내용이고 그 이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는 바로 대한제국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대한제국에서 했던 개혁을 우리가 광무개혁이라고 부르죠. 자, 꽤 오랫동안 대한제국이 독자적으로 좀 나름대로는 이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 시기는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에서 어느 정도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바로 1904년부터 1905년까지 있었던 러일 전쟁입니다. 역시 일본이 먼저 러시아의 뒤통수를 갈기죠. 기습을 하면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전쟁 직전에 대한제국은 이거를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조만간 전쟁이 일어날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중립을 선언을 하지만 일본은 무시를 해버리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너만 믿는데 짜샤. 아, 너 우리 편해라. 아, 몰라, 몰라. 나 중립을 지킬래. 아, 안 들려, 안 들려. 이런 상황인데 무시당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러일 전쟁이 일어난 직후에 일본이 한일 의정서를 체결을 합니다. 첫 번째 문서죠. 이 한일 의정서는 어떤 내용이냐? 전쟁 수행을 위해서 군사용으로는 우리가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군사용 땅을 마음대로 쓰기 시작하죠. 자,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나라 울릉도 독도가 가장 먼저 일본에게 강탈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04년 그 한일 의정서 체결이 된 다음에 체결된 게 바로 제1차 한일 협약입니다. 자, 제1차 한일 협약으로 고문이 우리나라에 파견이 되게 되는데 고문은 막 이렇게 막 사람 진짜 막 아프게 하고 이런 고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은 내정 간섭을 위한 약간 자문위원 조언을 해주는 그런 직책을 고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내 19시 아무것도 하지 마. 고문이 얘기하죠. 대한적이 뭐 하려 그러면은 그건 안 돼. 뭐 이제 약간 좀 통제를 하는 그런 직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크게 외교 고문으로 미국인 스티븐스, 그다음에 경제 고문으로는 일본인 메가타가 오게 되는데 이 스티븐스가 미국 그다음에 세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조선은 미개하니까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게 맞아. 일본이 조선을 도와주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장인왕과 전명훈이 1908년에 이 스티븐스를 사살하기도 하죠.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한편 이 경제 고문으로 우리나라에 온 일본인 메가타는 우리가 한 2시간쯤 뒤에 화폐 정리 사업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일단 지금은 아 이때 당시에 경제 고문으로 왔던 메가타가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것을 추진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러일 전쟁이 거의 끝나갑니다. 일본이 약간 우세해질 때쯤에 일본이 강대국들의 접근을 해가지고 조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삼국 간섭에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그냥 확 이겨버리고 땅을 먹어버리면은 또다시 삼국 간섭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좀 무서웠던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이랑은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체결을 함으로써 이런 내용이에요.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하고 일본은 한반도를 지배해라. 그게 승인이 되는 거죠. 영국과는 제2차 영일 동맹을 체결을 합니다. 영국은 인도를 지배하고 한반도는 일본이 지배를 해라. 이런 내용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러시아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랑 포츠머스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강화도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체결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한반도 지배권을 승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대한제국 네 거 해라. 대신 우리 거 눈 돌리지 마. 오키도키 이렇게 되는 거. 예, 그런 상황이다. 한마디로 요거를 좀 텍스트로 정리를 하면은 한반도의 독점적 지배권을 승인을 받은 새 조약이다. 하는 공통점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리낄 게 없어진 일본이 우리나라를 협박을 해서 그 이름도 유명한 을사늑약을 체결합니다. 을사년이죠. 1905년이. 이게 원래 정식 명칭은 제2차 한일 협약인데 을사년에 체결됐다라고 해서 을사늑약이라고 부릅니다. 늑약, 늑자는 굴레라는 뜻이에요. 굴레. 그러니까 협박해서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다. 라는 뜻으로 우리는 을사늑약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외교 활동은 무조건 우리를 통해서 해라. 외교권을 빼앗아가고요. 그 다음에 통감부를 설치해서 제1대 통감으로 여러분들 다 들어봤은 직한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에 취임을 해서 내정 간섭을 더욱더 직접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병이 일단 일어나고요. 을사년의 의병이니까 을사의병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민영환이라는 사람은 또 자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살함으로써 저항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장지연이라는 사람은 물론 친일 논란이 있긴 하지만 황성신문에다가 이날을 목놓아 크게 우노라라는 시일야 방성대국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이제 싣기도 합니다. 고종은 뭘 했을까요? 궁금하죠? 돈이 쳤네요. 네. 여기서 또 끝? 하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이랑 상관없죠? 자, 지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내 승인도 없이 체결한 조약은 무효다. 고종이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안 들리는데 안 들리는데 이러고 있는 상황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다면은 나는 비밀 사절단을 보내야겠다. 더 센 놈들, 강대국들한테 이 부당성을 알려야겠다라면서 들어봤죠? 1907년에 네덜란드 헤이그 특사를 파견을 하게 됩니다.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수많은 이제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평화를 어떻게 할까?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회의를 열고 있는데 이준, 이상설, 이휘종을 파견을 하죠. 그런데 오히려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영국과 일본의 방해로 아예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야, 이거는 외교 활동이야. 니네 외교권 없다며? 라면서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일본이 이 사실을 알고 뒷조사를 해봤더니 이거 고종이 시킨 거거든.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라면서 이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강퇴시킵니다. 강제 퇴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1907년 곧바로 정미 7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1907년이 정미년이에요. 자, 이 정미 7조약의 정식 명칭은 한일 신협약이고요. 주요 내용은 이겁니다. 이제부터 정부 각 부서의 장관 밑에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하겠다. 한마디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정 간섭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장관 다음이 차관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를 실시하기 위한 실행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대한제국의 군대를 싹 다 해산시켜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군대는 나중에 이 의병 활동에 많이 뛰어들기도 하죠. 정미년에 있었던 의병을 정미의병이라고 부른다는 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09년에는 기후각서를 체결하면서 우리나라 사법권, 재판할 수 있는 권리조차도 다 빼앗아가서 이 반일 운동의 탄압을 더 강화하게 되고요. 마침내 1910년에 더 이상 거리낄 게 없어졌다라고 생각했던 일본은 어, 한국 병합조약을 체결을 함으로써 완전히 우리나라 국권은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고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1910년이 경술년입니다. 이때 국가적으로 치욕을 당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요 상황을 경술국치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큰 3단원 2학기 때 일제강점기 단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겠네요. 자,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한일의정서부터 경술국치까지 1년의 조약들 있죠. 이런 주요 조약들 특히 을사늑약 그런 위주로 내용, 영향 그 다음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